체중에 따른 캐놀라 사이즈 선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표는 그 부천 세종병원에 계신 그 이상근 부장님이라고, 제가 제 개인적으로는 아마 가장 그 심폐기에서 훌륭하신 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고, 저도 그분한테 많이 배웠고, 지금도 그 선생님의 그 생각과 그런 방식을 따라서 공부도 하고 지금 이런 것도 하고 있는데, 이건 실제 그 이상근 부장님께서 이 표를 직접 실험을 해서 만든 그 캐놀라를 선택해주는 사이즈입니다. 이거 아마 많이들 보시고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이 캐놀라를 선택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 조건들이 있어야 될 겁니다. 뭐 캐놀라 몸무게도 지금 이제 편하게 해서 몸무게만 가지고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 결국에는 몸무게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 BSA를 일단은 구해서, BSA는 이 체중과 그 다음에 이제 키를 가지고 이제 구하게 됩니다. 체중이 많이 나가면 나갈수록 이제 당연히 이제 관류량이 증가를 해야 되겠죠, 환자한테. 결국에는 BSA가 크다고 하는 거는 체중도 많이 나가거나 키도 크거나, 아니면 뭐 키가 작은데 뭐 체중이 많이 나갈 수도 있는 거고, 이제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여기에 이제 BMI까지 더 들어가야 되는 이제 상황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BSA가 아무리 높다고 해서 체중이만 많이 나가고 이 뭐 몸무게, 키는 그렇게 작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도 이 BSA가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은 BSA가 1.7 이 시큐메타 하더라도 이 체중과 키는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환자한테 최종적으로 이 캐놀라를 통해서 이 비너스 캐놀라와 이제 여기 어센딩에 삭관되는, 아니면 또 이제 피모랄 아테리에 삭관되는, 또 피모랄 베인에 삭관되는 이런 카테터들의 크기가 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 관류량 자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 관류량이 왜 중요하냐면, 관류량은 이 체외순환 CPB 과정에서 이제 그 뭐 롤러 펌프라든지 아니면 뭐 센트리퓨갈 펌프를 이용해서 이제 관류량을 결정이 되게 되는데, 이 관류량은 결국에는 가장 전단에서 삭관되는 이제 캐놀라에 따라서 이제 이게 결정이 되게 됩니다. 펌프에서 아무리 많은 플로우를 주더라도 이 캐놀라 자체가 크기가 작다고 하면 이 조직에 충분한 혈류량을 공급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캐놀라가 작다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이게 프레셔 로스가 상당히 증가를 한다는 거고, 이 프레셔 로스가 증가한다는 거는 이 전단에서 빠져나가는 볼륨은 적은데 여기에서 이제 속도가 빨라진다는 의미가 되는 거고, 이 속도가 빨라진다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뭐 혈액 손상이라던가 이 jetflow라고 보통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에올타에 있을 때는 뭐 에올타의 그 벽에 이제 그 관류를 진행을 하게 되면 이제 벽이 손상될 수도 있는 거고, 에올타에 그다음에 혈액 손상도 같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캐놀라는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그 가장 큰 거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 환자의 관류량에 맞춰서 가장 큰 거, 우리가 얘기하는 카디악 인덱스를 보통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카디악 인덱스를 책에는 보통 2.2에서 2.4가 100% 이 정도를 이제 유지를 해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유지해서는 환자가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가장 이제 쉬고 있는 상태, 마취도 들어가 있고, 뭐 모든 근육이 다 이완이 되어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렇게 주는 거지, 이거보다 더 많이 줘야 될 때가 훨씬 많습니다. 뭐 2.2에서 2.2에서 카디악인 2.4만 주겠다. 그래서 캐놀라를 뭐 작은 걸 사용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절대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보통 뭐 학회나 이런 데서 보면 뭐 18프렌치 에올타 성인에서, 이 성인 환자에서 18프렌치도 충분한 플로우를 유지를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제 강조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근데 이거는 맞지가 않는 얘기가 게, 18프렌치로 충분히 뭐 4천도 줄 수 있고 5천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거에 대한 어떤 그 부작용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부작용을 함께 가지고 가면서 18프렌치를 선택을 해서 환자한테 관리를 해준다는 거는, 이거는 그 체외순환 과정 자체가 환자한테 그렇게 좋은 경험은 아닐 텐데,
거기에 여러 가지 이런 인공적으로 사용되는 이런 캐놀라들을 그 허용 범위보다 작게 사용을 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혈액 손상이라던가 아니면 혈관 손상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는데 이 18프렌치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런 얘기는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따지고 보면 20프렌치, 22프렌치, 24프렌치 이런 캐놀라들은 굳이 그 나올 필요가 없는 캐놀라들인데 이런 캐놀라들은 이미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캐놀라 관련된 혈관에서 합관되는 캐놀라 관련돼서 이제 프레셔 이 로스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 프레셔 로스가 이 자체적으로 캐놀라에 100mm 머큐리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 100mm 머큐리를 넘어가는 이제 그런 플로우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젯 플로우가 형성이 되게 되고 이 혈관이라던가 그 이제 혈액의 손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게 뭐 EOPA 뭐 보통 EOPA 많이 요즘 사용을 하시는데 EOPA 캐놀라 같은 경우는 18프렌치와 24프렌치의 프레셔 이 자체의 프레셔 로스만 100mm 머큐리가 차이 납니다. 18프렌치로 사용되는 거를 24프렌치로 줄여들게 되면 이 100mm 머큐리가 줄어들게 돼서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을 텐데 굳이 18프렌치를 사용을 하는 이유도 잘 모르겠고 18프렌치를 사용을 해서 관료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관료를 해줄 수는 있겠지만 RPM을 높여서 하지만 그 혈액 손상이라든가 뭐 수술이 짧다거나 뭐 이런 경우에서는 크게 뭐 이제 수술 CPB 자체의 운영 시간이 짧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고 하겠지만 이게 뭐 3시간 뭐 이렇게 넘어간다고 했을 때는 분명한 영향이 있을 겁니다. 여기서도 표를 보시면 뭐 18프렌치 정도 사용되는 게 보통 23kg에서 뭐 이 정도 34프렌치 이게 프레셔 로스를 다 감안해서 압력을 측정을 해서 한 건데 이 정도의 플로우를 에올틱 캐놀라 사이즈로 봤을 때 이 정도인데 그러면 66kg 이렇게 넘어가는 환자들을 18프렌치를 사용한다고 하는 거는 이 지금 벌써 갭이 엄청난 그 프레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성인에서는 24프렌치를 보통 다 사용을 하는데 뭐 18프렌치로도 충분하다. 이거는 뭐 이 서전의 초이스일 수도 있습니다. 서전의 대부분의 근데 수술에서 그 서전이 원하는 캐놀라도 있지만 대부분 체외순환사가 이제 그 환자의 그 몸무게나 카디악 아웃풋 여러 가지 계산을 통해서 이제 거기에 맞는 캐놀라를 보통 이제 이제 오픈을 하게 되는데 그래도 대부분의 서전들은 그렇게 크게 개의치 않고 그 캐놀라를 사용들 합니다. 물론 서전이 뭐 어떤 거에 의해서 이 소아의 경우에는 좀 다른데 이 소아의 경우에는 워낙 에올타도 작고 이 에올타가 작으면 캐놀라가 큰 게 들어가면 이 압력 이쪽 LV에서 박출하는 그 혈액을 이 캐놀라가 막아버리기 때문에 이게 또 문제가 돼서 소아는 그래서 이제 소아는 작게 쓰려고 하고 이런 경우 있는데 이 어른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어른에서는 에올타도 뭐 35mm 이상이 다 되고 그 다음에 24프렌치라고 해봐야 8mm입니다. 8mm. 이 8mm가 35mm 정도 되는 에올타 사이즈에 8mm가 들어간다고 해서 이 LV에서 짜주는 플로우를 막는다던가 이런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굳이 뭐 18프렌치를 사용하겠다면야 뭐 할 말은 없는데 지금도 표를 보시면 비너스 캐놀라도 마찬가지고 이 체외순환이라고 하는 거는 이 뭐 계속해서 뭐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결국에 이제 캐놀라를 통해서 이 조직에 충분한 이제 관류량을 유지를 해주는 겁니다. 이걸 뭐라 그러면 이제 유효순환 혈액량이라고 유효순환 이제 혈액량이라는 거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유효순환 혈액량을 유지를 해주지 못하면 이 결국에는 이제 호기성 대사에서 이 혐기성 대사로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호기성이라는 건 이제 산소를 이용하고 이제 글루코즈와 산소를 이용해서 이제 에너지를 생산을 하게 되는 과정인데 혐기성 대사는 이 O2가 충분히 유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 포도당만 가지고 이 대사를 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부산물로 이제 락테이트가 형성되는 이런 과정인데 이 혐기성 대사를 일으키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하게 되죠. 이제 조직이 이제 기능을 못 한다던가. 결국에는 충분한 유효순환 혈액량을 유지를 해주기 위해서는 이 충분히 큰 사이즈의 캐놀라를 선택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에올틱 캐놀라만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비너스 캐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CPB라고 하는 거는 일단 첫 번째로 드레인이 무조건 잘 돼야 됩니다. 이 드레인이 되지 않으면 관류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충분한 관류를.
그래서 드레인이 잘 된다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캐놀라 사이즈를 크게 써야 되는 겁니다. 이 캐놀라를 작게 쓰고 뭐 드레인이 잘 되겠다 이런 거는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캐놀라는 비너스 캐놀라는 더군다나 더 이 비너스 캐놀라는 성인에서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비너스 캐놀라도 지금 뭐 다이렉트 이제 그 앵글로 되어 있는 거하고 이제 스트레이트 캐놀라가 있는데 저희 병원은 주로 이제 스트레이트 캐놀라를 설명을 드리면 대부분 32, 34 프렌치를 사용을 합니다. 대부분 제일 크게. 지금 비너스 캐놀라가 스트레이트로 나와 있는 게 32, 34, 뭐 36, 가장 큰 게 36 프렌치입니다. 지금 현재도 사용할 수 있는 게. 대부분에서 이제 뭐 40kg이던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뭐 40kg 이상, 뭐 어쨌든 대부분의 어덜트에서는 대부분 다 비너스 캐놀라 큰 걸 사용합니다. 왜 이렇게 큰 거를 사용을 하냐면 드레인 자체가 충분히 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 에울타에 아무리 큰 게 들어가 있어도 이 CPB에서의 관류량 자체가 증가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게 작은 게 들어가 있으면 리저버에 드레인 되는 양이 줄기 때문에 이 펌프를 통해서 이 환자한테 넣어준다고 하더라도 이 드레인이 계속 줄어들게 되면 이 관류량 자체를 이 펌프의 RPM 자체를 올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관류량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이제 펌프의 이 뭐 센트리퓨갈이든 롤러 펌프든 이런 펌프를 통해서 이 RPM을 통해서 이제 플로우를 형성을 하게 되는데 이 플로우를 리저버 레벨 자체가 드레인이 안 되게 되면 이 리저버 레벨이 유지를 못하고 만약에 관류량을 증가를 시켜주기 위해서 펌프 RPM을 높여서 플로우를 증가를 시키게 되면 리저버 레벨도 감소를 하게 돼서 그렇게 되면 이제 에어가 들어갈 수가 있고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관류량을 낮출 수밖에 없는 겁니다. 리저버 레벨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그 리저버 레벨을 유지하기 위해서 관류량 자체를 낮췄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유효순환 혈액량 자체가 이제 줄어들게 되는 거죠. 유효순환 혈액량 자체가 줄어든다고 하는 거는 이 조직에 이 충분한 이 산소 공급이 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조직에 충분한 산소 공급이 안 되면 결국에는 이제 혐기성 대사를 진행을 하게 되고 이제 모든 장기들이 이제 기능 자체가 이제 펑션 자체가 떨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CPB를 이제 수술이 다 끝나고 CPB를 이제 이 위닝하는 과정에서 이제 조직의 렁이든 뭐 심장이든 이 모든 조직들이 뭐 이제 이데마가 형성이 되고 이데마라는 건 조직에 이제 그 수분이 과다해지는 건데 익스트라셀룰라와 인트라셀룰라 나눴을 때 이 익스트라셀룰라에 이제 그 인터스티셜 플루이드가 증가를 해서 그 이제 그 기능을 잘 못하는 겁니다. 이런 장기들이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CPB의 위닝도 문제가 될 것이고 환자도 회복하는데 오래 걸릴 것이고 회복이 오래 걸린다는 거는 뭐 위닝 자체가 끝나서 환자가 나갔다 하더라도 이 ICU에서의 이제 스테이 기간이 이제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당연히 ICU 스테이 기간이 길어진다는 거는 이제 결국에는 이제 하스피탈 데이가 증가를 한다는 겁니다. 이 결국에는 다 이런 것들이 다 비용적인 문제로도 다 이제 그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순차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되는데 이런 거는 대부분에서 이런 드레인이 충분히 되지 않고 그러다 보면 드레인이 충분히 되지 않는 상태에서 관류량이 진행이 되지 않고 이러면서 결국에 유효순환량이 떨어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근데 혈액 손상도 심해지고 이 혈액이 손상된다는 건 뭐 RBC만 손상되는 게 아닙니다. 뭐 플래틀리트도 손상이 되고 이 혈구 성분들이 다 손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손상이 되면 또 이제 출혈이 또 심해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여러 가지 캐놀라를 작게 쓰면 이제 가장 문제가 이제 이런 그 헤몰라이시스죠.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굳이 캐놀라를 적게 써서 이렇게 그런 문제들을 발생시킬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18프렌치만으로도 충분하다. 이거는 일단 말이 안 되고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20프렌치, 22프렌치, 24프렌치는 이거는 뭐 만들지 말았어야 되는데 18프렌치 충분하고 그럼 16프렌치를 사용을 해서도 충분히 유지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작은 캐놀라를 쓸 이유가 없는데 어른에서 뭐 이게 서전이 원한다 이러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서전이 원하는데 뭐 저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이런 얘기를 너무 자주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어떤 이런 프레셔 로스라던가 이런 기본적인 이론조차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뭐 18프렌치를 썼더니 환자가 괜찮더라 이건 아니라는 건 환자가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는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뭐 하스피탈 데이를 뭐 검사를 해본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거를 보지도 않았을 텐데
요즘 세게 얘기하는 이유가 하도 이런 것들을 그냥 당연하게 얘기를 해서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거 이렇게 써서 환자가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뭐 환자가 뭐 수술해서 죽으려고 수술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나빠지고 그 회복 기간이 길어지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건데, 더군다나 이제 크리티컬 환자들은 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그 캐놀라들 충분히 관료량, 압력도 많이 받지 않고 관료량도 증가시킬 수 있는 이런 캐놀라들을 충분히 있는데 왜 이걸 사용하지 않고 굳이 이렇게 작은 캐놀라를 써서 그렇게 하는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떤 근거가 있으면 좋을 텐데 이런 근거가 없이 그냥 그 그냥 18프렌치로 충분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는, 이거는 아무런 어떤 말이 좀 안 되는 이런 상황이라서, 여기서 뭐 제 유튜브니까 제 마음대로 얘기하는 건데, 항상 이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 뭐 경력이 지나신 분들이, 뭐 그런 분들이 이런 생각이 한번 박혀 있으면 잘 안 바뀝니다. 뭐 어쩔 수 없는데, 저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런 게 싫어서 계속 그런 어떤 고정관념 같은 걸 좀 깨보려고 계속 이러고 있는 건데, 이런 좀 가끔 가다가 이렇게 좀 말이 안 되는 이런 얘기들을 하시면 좀 답답합니다. 솔직히 마음이. 왜 이렇게 생각을 할까?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될 텐데 근거도 없고, 근거를 얘기하지 않고 그냥 내가 써봤더니 18프렌치도 괜찮더라, 괜찮다, 이거는, 이런 거는 다 거짓말이라고 저는 확실하게 100% 얘기할 수 있습니다. 20프렌치, 20분, 24프렌치 쓰면 더 환자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 비너스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래서 캐놀라들, 외국도 마찬가지고 다 그래서 캐놀라들을 다 큰 거 쓰는 겁니다. 다 결국에는 조직에 산소를 충분히 공급을 해서 환자가 이제 호기성 대사를 더 진행을 해서 환자가 더 좋아지게 만들어야 되는 거고, 에크모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에크모도 관류량 BA 에크모에서 관류량을 증가시켜주는 이유는, 이거는 당연히 심장의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충분한 유효순환 혈액량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서포트로 에크모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충분히 관류량을 유지를 해주기 위해서. 관류량을 유지하는 목적은 결국에는 산소 공급을 해서 이 산소를 충분히 공급을 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LV에서 박출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혈액이 박출을 할 수가 없고,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장기들이 부종이 발생을 하게 돼서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거고, 심장도 마찬가지고 렁도 마찬가지고, 모든 이제 뭐 소화기관도 마찬가지고 다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에크모나 CPB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관류량을 유지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건 뭐 에크모 캐놀라 관련돼서, 이건 BA 에크모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보시면 캐놀라들이 다 큽니다. 여기 보시면 뭐 70kg, 여기 보시면 아테리가 23프렌치. 우리나라는 23프렌치가 없죠. 23프렌치, 여긴 목이고, 뭐 여긴 그로인이고, 여긴 체스트인데, 체스트는 이제 그 심장이 열려 있을 때 보통 이렇게 이제 삽관을 하게 되는데, 또 그로인의 뭐 피무랄 베인과 피무랄 아테리를 봤을 때도 우리나라랑 비교했을 때도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뭐 아테리 같은 경우는 뭐 우리 가장 많은 케이지가 이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아테리 21프렌치를 사용하고 비너스는 27프렌치를 사용합니다. 우리나라에 27프렌치가 거의 없죠. 지금 그 가장 큰 게 지금 뭐 에드워즈도 있고, 지금 바이오메디커스가 이제 우리나라 가장 크게 지금 이제 마켓에서 에크모 전용으로만 나온 캐놀라가 있는데, 보시면 27프렌치, 얘는 이렇게 크겠습니다. 우리나라 근데 거의 보면 비너스 캐놀라는 어느 정도 사용하면 뭐 이 정도에서 사용됩니다. 뭐 15, 16kg 이렇게 사용되는, 아테리도 뭐 15프렌치라던가 아니면 뭐 커야 17프렌치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데, 이렇게 사용되고, 외국은 이렇게 크게 사용을 합니다. 크게 사용하는 이유가 있겠죠. 다 당연히. 피모랄은 프레셔 로스가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길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심장 수술에 사용되는 캐놀라보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도 만약에 뭐 심장 수술에서 그 피모랄 아테리 베인을 돌려야 되는 어떤 상황이다 그러면, 저는 무조건 21프렌치와 23프렌치를 사용합니다. 이게 가장 큰 캐놀라 사이즈입니다. 심장 수술에 사용할 수 있는 피모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그 어른들, 그러니까 병을 가지고 있는, 그렇게 되면 혈관들이 다 확장이 되어 있고, 이게 충분히 다 캐놀라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게 퍼큐타니우스로 넣는 게 아니고, 이 컷다운에서 보통 이제 심장 수술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가장 큰 캐놀라도 다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관류량을 유지를 해주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도 그 삽관을 하는데
그 사건을 뭐 제가 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계속 하는 거를 지켜보고 있는데 별 문제 없이 다 삭관이 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캐놀라 같은 경우도 이제 여기 보시면 풀플로우, 리커멘디드 풀플로우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이 플로우를 유지를 해서 산소 공급을 해주는 겁니다. 뭐 소화의 경우에는 당연히 소화는 대사가 성인에 비해서 이 2배 이상이 넘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플로우가 상당히 많죠. 근데 25kg 이상이 될 때 80cc 이상을 유지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에크모에서도. 이거 지금 에크모 차트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 지금 거의 2배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근데 80을 줘야 되는데 이 80을 kg당 80을 줘야 되는데 80cc를 줘야 되는데 이거를 주기 위해서는 캐놀라가 이 15프렌치 뭐 이런 거 가지고는 줄 수는 있겠지만 이게 이거에 대한 부작용들이 너무 심하다는 겁니다. 뭐 프레셔 로스가 이제 너무 상승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프레셔 로스가 높다는 거는 제플로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이 제플로로 인해서 이제 히몰라이시스가 이제 심하게 또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나 에크모 과정에서 이 플로우가 잘 안 나오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원인이 플로우를 많이 또 못 주게 되면 결국에는 혈관과 간질에 그 다음에 세포 이 ICF가 있고 그 다음에 ECF 중에서 이제 혈관이 있고 그 다음에 간질구역이 있다고 했을 때 이렇게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 플로우를 충분히 유지를 해주지 못하게 되면 그래서 이제 이쪽이 붓게 되는 부종이 형성이 되게 되는데 이런 게 발생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환자가 회복이 될 찬스는 점점점 더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한 관료량을 유지를 해줘야 되고 환자가 심장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될 때까지는 그 다음에 CPB에서도 마찬가지로 가장 충분히 관료량을 유지해 줄 수 있는 캐놀라를 선택을 해서 충분한 관료량을 유지를 해주고 그렇게 되려면 충분한 드레인을 받아야 되고 이 드레인 자체가 되지 않으면 에크모도 마찬가지고 드레인 자체가 되지 않으면 플로우를 줄 수가 없습니다. 드레인 자체가 중요한데 드레인을 주고 많이 주려면 드레인은 잘 되는 캐놀라를 사용했는데 또 아테리를 작은 걸 썼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것도 이제 머지가 된다고 하는데 이 플로우가 이렇게 계속 줄어드는 거 여기에서 줄어드는 게 돼요. 뭐 도로로 얘기하면 뭐 4차선이 있는데 이게 갑자기 뭐 1차선으로 줄어든다든가 그럼 이게 정체가 되겠죠. 계속해서 뒤로 이런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는 이제 그 아테리와 베인에 맞는 사이즈를 어느 비율의 사이즈를 통해서 이제 캐놀라를 삭관을 해야 되고 뭐 25프렌치 캐놀라 피놀라 아테리를 25프렌치 넣는데 여기는 뭐 15프렌치를 넣는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것도 플로우에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비율을 맞춰서 넣어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서전에 특별한 어떤 지시사항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러면 그 환자한테 맞는 가장 큰 캐놀라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대부분 성인 환자들이 다 뭐 60kg 정도가 될 텐데 우리나라의 경우 평균적으로 이거보다 이제 남자들은 좀 더 넣겠죠. 한 70kg 정도 될 텐데 여기에서 18프렌치를 가지고 사용을 한다. 이거는 일단은 여러 가지 이론이나 이런 것들에 전혀 받지 않는 상황인 겁니다. 이거로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나는 뭐 아무것도 모르고 캐놀라를 선택해서 주고 있다 이거랑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뭐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 만약 보신다면 캐놀라는 가장 크게 사용하는 게 그 환자한테 가장 좋습니다.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플로우를 충분히 유지를 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압력 자체를 떨어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뭐 혈액 손상이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또 부수적으로 이 가장 큰 또 혈액 손상이 된다 그러면 또 이거 마찬가지로 출혈이 발생을 할 수가 있죠. 적혈구만 깨지는 게 아닙니다. 적혈구가 손실이 나면 물론 산소 전달에도 문제가 생기겠지만 이 플래틀리트도 수술 후에는 또 중요한 혈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마찬가지 다 이게 회로에서 다 이런 것들이 제일 먼저 손상되는 게 이제 플래틀리트인데 이런 것들을 다 보호하려고 하는 겁니다. 캐놀라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충분히 책도 좀 보시고 캐놀라 외국에서는 왜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 연차가 되신 분들 저보다 황제 선배님들은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또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고 여러 가지 뭐 프레셔 로스 관련돼서도 많이 올려놨는데 그런 거를 이해를 하지를 못한다고 하면 최혜순 환자로서 당연하게 그걸 알고 진행을 해야 되는 건데 그걸 가지고 그냥 경험을 위해서 경험만 가지고 이 정도 써도 충분하다
뭐 이거는 일단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캐놀라에 관련돼서 뭐 좀 저의 생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